온 국민이 기다리던 문체부 국감에서 드디어 정몽규, 정혜성, 홍명보, 이임생이 입을 열고 입장을 말했는데요. 하나같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여서 그야말로 추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유정은 정몽규를 향해 홍명보 감독 선정 과정에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채점표가 서류로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동네에서 개 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인데요. 공정이란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평하다는 의미인데 협회 스스로 정관을 만들어 놓고도 위배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협회는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정몽규 회장은 사선 연임 여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의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이 사선 연임과 관련된 것 같다는 의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선 출마에 대해서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 현명한 결정을 하겠다고 모호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좀 잠잠해지면 사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동안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홍명보, 정몽규를 비롯한 관련 인물은 돌아오는 모든 의심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홍명보는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라고 이임생한테 들어서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몽규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전 기술위원회의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죠. 국회 문체위는 물론 국민들조차 축구협회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전력강화위원회의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임생이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실제 대면 면접이 아닌 설득을 한 홍명보가 감독으로 선임됐는데 이게 정당한 절차인가요? 아니라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죠. 홍명보를 선임하는 과정이 대단히 억지스럽고 그 과정 중에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심지어 특정한 학교의 학연에 근거한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라고 배현진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축구는 고려대가 장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고려대 카르텔이 견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임생 역시 고려대 축구부 출신이며 홍명보는 당연히 고려대 축구부 출신이죠. 정몽규요. 말해 뭐합니까? 고려대 출신입니다. 11회의 멤버로 추측되는 인물은 홍명보, 이동국, 김병지, 이훈재, 최용수, 최진철, 황선홍 등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도 11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정몽규가 축구협회의 회장을 한 근 10년간 11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축구가 조금씩 멸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축협의 만행을 지켜본 증인으로 소환된 박주호는 여전히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걸 그대로 말했는데요. 정혜성 전 위원장이 정몽규에게 홍명보 감독이 1순위라고 대면 보고했고 축구협회는 국회 제출 자료에 당시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을 받았다고 적으며 정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동욱 위원이 공개한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회의 결과 홍명보 감독과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 추천수 7표로 동일했고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 거스 포엣 감독이 각각 6표,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5표로 그 뒤를 이었죠. 해당 상황에 대해 박주호는 이 투표는 후보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감독 중 여러 명을 뽑을 수 있는 복수 투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이미 제시 마치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도 왜 투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제시 마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끝냈는데 갑자기 일종의 인기 투표를 한 것이니까 박주호는 감독 선임에 영향을 미칠 투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리핑에서 국내 감독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박주호는 혼란스러웠다는데요. 그 이후 박주호도 모르게 홍명보가 감독으로 선임되었다는 기사가 뜬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밀어붙인 것이 정혜성 전 위원장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는데요.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회장은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죠. 축협을 둘러싼 수많은 소문들이 그저 뜬 소문이기를 바랐지만 모두 실제였다는 게 밝혀지니 허망하기까지 한데요.
단 하루 진행된 질의였기 때문인지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못했는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홍명보의 국대 감독 선임 논란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축협이 어쩌다가 홍명보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협은 뭘 했을까요? 우선 정몽규가 데려온 클린스만 감독, 업무 태만과 축구 감독 최초의 재택근무에 최악의 성적, 선수들끼리의 싸움 등 그야말로 최악의 감독이었죠. 정몽규는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고 클린스만을 선정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클린스만이 외국 인터뷰에서 장난처럼 정몽규에게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진짜 연락이 와서 바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결국 축협은 여론에 못 이겨 100억의 위약금을 주면서까지 클린스만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내내 감독 선정을 미뤘죠. 마치 해외 감독을 선임할 것처럼 더욱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 평가전에는 임시 감독을 선임했고 올림픽 감독은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이미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는 황선홍을 선임해 두 탕을 뛰게 만들고 결국 파리올림픽에 한국 축구는 참여도 못했습니다. 또 몇 차례의 해외 출장, 감독들과의 미팅,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합의된 해외 감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에서는 이들이 거절한 척 거짓말을 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홍명보를 찾아가 감독을 맡아달라며 애원했고 다음 날 바로 홍명보가 감독이 됐죠. 감독을 뽑는 조직인 전략강화위원회 구성원인 박주호도 모를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아예 절차 따윈 없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고 단순히 하루 이틀 미룬 게 아니라 무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축협이 해온 것이죠. 위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는 현재 닥친 상황인 홍명보의 감독 선임 문제만 다루고 그 이전에 있던 일을 다룰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많으니까요. 한국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던 바그너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만날 중동 팀들에 대한 대처법 등의 내용이 담긴 5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 모델, 훈련 모델 영상도 제시하며 이임생에게 자신을 어필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 감독을 맡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하고 조건도 맞으며 능력도 있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최고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한국에 맞추겠다고 했고 거주 역시 한국에서 한다고 했죠. 마치 벤투처럼요. 그렇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기는커녕 홍명보의 선임 소식을 기사로 알았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바그너 감독은 황당함, 실망감을 넘어서 불쾌함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는 우리가 선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고 발끈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이에 반해 홍명보는요? 스스로 PPT를 준비했나요? 훈련 모델 영상이라도 준비했나요? 아니요. 그냥 이임생이 집까지 찾아가서 부탁했고 홍명보는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도 뭣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죠. 이게 내정이 아니면 뭘까요? 이게 절차를 무시한 헛짓거리가 아니면 뭘까요? 그래놓고 한국 축구 팬들의 눈이 높아서 원하는 감독을 데려오지 못했다? 아니요. 그냥 축협은 자신들이 주무르기 어려운 히딩크나 벤투 같은 명장이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홍명보를 원한 것입니다. 입맛대로 이 선수 빼라면 빼고 이 선수 넣으라면 넣는 그런 감독이요. 게다가 축협은 그동안 예산을 막 써왔습니다. 축협은 올해 역대 최고 예산인 1876억으로 운영 중이면서도 이걸로 부족해 문체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600억 가량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짓을 했는데요. 문체부에는 300억이라고 해놓고 600억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이고 심지어 애초에 문체부는 축협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축협에서는 그것을 씹고 그냥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 이유가 20년 넘게 무료로 사용한 파주 훈련장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자 20억의 비용을 내고 추가 연장하지 않고 갑작스레 천안에 축구종합센터를 설립한다고 나섰던 건데요. 여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최근 공사 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미뤄졌고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던 건물은 2025년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표팀은 파주를 떠난 후
첫 소집이었던 지난달 훈련은 목동운동장을 이용하거나 한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생겼죠. 심지어 일반 투수객과도 분리가 어려워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체력 운동을 하는 지경까지 왔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축구협회가 맞나요? 개발도상국의 축구협회도 이 정도로 비리와 막무가내 운영은 하지 않을 텐데요. 어쩌다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축구협회 조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끝까지 파헤쳐야 하며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또 정몽규를 비롯한 축구 카르텔이 날뛰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